반갑습니다. 호기경제TV입니다. 네, 퓨처 M이고요. 명절 연휴 때 올라갈 영상인데, 평상시에는 어떤 차트나 혹은 뭐 시장의 뭐 업황이나,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이런 이슈나 리포트 이런 거 잘 설명 안 드리거든요. 근데,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절 때는 그냥 가볍게 진지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뭐 향후 전망이나 혹은 뭐 그런 전망에 대한 제 관점은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휴 때 그래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전망치나 이런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그러니까 뭐 매수 의견, 바이 뭐 해가지고 목표가 얼마,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실질적인 어떤 숫자만 보시는 거를 보통 권해 드립니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좀 팩트 기반으로 적혀 있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적혀 있는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LG엔솔도 제가 리포트들을 쭉 봤는데, 어쨌든 LG엔솔의 가장 큰 메인 이슈는 폴란드, 유럽 쪽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차전지 쪽은 지금 대부분 다 내년 1분기 혹은 뭐 올해 4분기, 작년 4분기, 그 다음에 2분기 요 구간을 실적에 좀 저점이 찍힐,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통 보고 있더라고요.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2차전지가 업종의 그 움직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장주급 종목들의 실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LG엔솔이 이번에 꽤 영향을 줬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전의 어떤 그 잠정치가 영향을 줬고, 그래서 LG엔솔도 대체적으로 딱 그 구간을 저점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애매한 게, 이 구간에 저점을 찍고 실적에 딱 그 턴어라운드를 하려는 상황에 여기에 미 대선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너무 이제 좀 과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전지 쪽은 그래도 주가가 한 25년 초, 24년 말 이 정도에는 이제 좀 원래의 흐름, 물론 원래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원래의 흐름은 아니죠. 사실 여기는 좀 과열됐던 구간이었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겠죠. 무튼 한 30만원 후반, 40만원 초반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늘 따라다니는 게 리튬 가격 뭐 이런 것들이에요. 리튬 가격이 아직은 좀 주가가 명확하게 그 가격이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주요 채굴 기업들의 생산 한계 비용까지 하락한 점.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생산해가지고 마진 자체를 남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느냐? 그냥 리튬 채굴 안 하겠죠. 적자 해가지고 리튬 채굴해서 그거 손해보는데 굳이 뭘 합니까?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 갈 확률은 적기 때문에 어쨌든 리튬의 가격은 좀 저점을 찍었다. 23년은 아무래도 연초랑 연말의 리튬 가격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실, 뭐 재고나 손실 이런 것들이 연말에 이제 연결실적 나올 때 그냥 딱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좀 세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회복이 좀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저점이다 했지만 저점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지금 24년에 2차전지한테 똑같이 적용이 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향후 어떤 뭐 기대감이거든요. 물론 HBM이나 이런 쪽이 주는 임팩트보다는 2차전지의 어떤 수요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테슬라가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결국 굉장히 좀 단가가 싸잖아요. 이번에 넷플릭스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가입자 많이 늘어가지고. 근데 미국 쪽만 보면은 그냥 단가가 좀 저렴한 이런 거에 대한 소비는 강하지만, 좀 가격이 있는 전기차 같은 그런 쪽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는 것들이 약간 좀 그런 것들이거든요.
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소비 심리가 작은 쪽에는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단가가 좀 큰 쪽에서는 소비 심리가 아직 좀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 그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지표가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어떤 전망이나 주가가 2차전지 산업 전반에 우리나라 쪽은 특히나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단결적 미드니켈, 양극재 양산, 긍정적 나비 효과,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실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온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이니켈 단기열정 양극재의 생산성 향상과 판매량 증대를 본격화해 수익성을 개선할 것, 관계자분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도 똑같이 그분을 보고 있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관계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포퓨한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매출은 어쨌든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봐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둘 다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그 업황의 어떤 부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매출은 늘어나면서 그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리튬, 그러니까 금속 단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 그래서 수익성을 좀 점점 이제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 둔화 단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많이 좀 약해진 것도 많고, 이게 2차전지 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기차에 대한 약간의 그 우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흐름이 느릴 수도 있다는 거. 이게 2차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 보통 이제 질문을 하면은 성장, 이 얘기를 무조건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장이 1년, 뭐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잠깐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이게 1년, 2년 뒤에 성장할 거 아니냐. 그럼 주가도 암만 이거를 뭐 6개월 뭐 아니면 뭐 분기별로 선반영을 한다라고 해도 이 향후 주가는 뭐 어쨌든 시간이 반등 나올 때까지는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버텨요. 지금 당장 올라가야 돼. 왜냐면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 성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은 그 정도로 성장을 갖다가 뭐 땡겨 썼죠. 어떻게 보면은 23년 그 7월 달에. 그거에 대한 어떤 키 맞추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성장에 대한 그 어떤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또 반등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성장에 대한 부분을 뭐 딱히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좀 긴 성장일 때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어차피 성장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좋아도 어차피 나중에 성장할 거잖아요. 주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땡겨 쓰는 걸 좋아하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땡겨 쓰진 않습니다. HBM 같은 쪽을 보면은 그냥 명확하게 숫자가 땅땅땅 찍히고 점유율 땅땅땅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2차전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숫자가 아래로 땅땅땅 찍히는 것도 맞아요. 매출이 늘긴 했지만 어떤 실적 같은 부분에서는. 그리고 차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좀 긴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 나가시면은 저는 2차전지 쪽은 24년을 좀 터닝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좀 이렇게 그 실적 반영에 대한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튬 가격이 떨어진 지 뭐 지금 몇 달 되고 6달 되고 뭐 12달 되고 하면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실적은 좀 안정세를 찾을 것 같아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영업이익만 개선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한번 기저효과를 강하게 주고 그 다음에 반등을, 이제 실적에 대한 반등을 보여주면 굉장히 이게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그냥 안 좋았다가 빵 찍고 그 다음에 조금씩 개선이 되면은,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적자가 뭐 1,000억이 나왔다.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뭐 이전까지 흑자 예상이 나왔다가, 근데 이게 적자가 한 500억으로 줄어든다 이러면 이거 1분기만 지나면 이거 흑자 전환 가능하겠네. 이런 기대감이 그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당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잡고 관점을 삼아가지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기는 조금 정체 구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1분기 핵심은 지수가 좀 올라갈 때 2차전지 애들이 얼마나 그 반등을 따라가서 주가를 좀 안정적인 가격 구간까지 올려놓는지. 지수의 흐름을 너무 못 따라가면은 이후에 또 실적 나올 때 약간의
공포감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반등 나올 때 딱히 어떤 반등 모멘텀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지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주가가 좀 방어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기는 일단 좀 버티는 턴, 그 다음에 2분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도 좀 반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퓨처임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 저 PBR 종목들 같이 또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제공해 드리니까 이런 거 오셔서 같이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명절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영상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